안녕하십니까. 노자 하산공주 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곡직수형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따왔는데요. 이건 하산공이 줄을 쓰면서 썼던 말입니다. 곡은 구부러졌던 말이고 직은 바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곡직이란 말 쓰죠, 그죠? 바르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거, 그걸 곡직이라고 하는데, 수형이라고 해서 형체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구부러졌는지 아니면 바른지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 있어야 된다. 앞 시간에 저희가 그 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림자하고 이걸 얘기를 하면서 존 로크의 그 2차 성질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형체와 함께 그 색깔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제 말은 아니고요. 그 AC 그레함이라고 유명한 그 중국학자가 있죠.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AC 그레함의 책을 보니까 형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자,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꾼다 라고 했는데 물의 성질을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그릇에 따라서 즉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모습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자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봤던 두 번째 시간에 그 말들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 앞에 지금 수라고 하는 것 또는 수성이라고 하는 게 주어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유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수성은 사라고 하는 이 말이 주어가 될 거고요. 선이 수로고 능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 이렇습니다. 자, 섬긴다는 말도 되고 또는 일하다도 됩니다. 자, 이 사라고 하는 건 섬긴다, 무엇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따를 때, 물의 성질은 무엇인가를 따를 때 능한 것을 좋게 여긴다. 능하다고 하는 건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물의 성질은 어떤 것을 따를 때, 섬길 때, 따를 때 이 잘하는 것을 따르게 돼 있다. 못하는 건 안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이죠. 요게 좀 전에 제목으로 제시했던 곡직수형이라고 하는 말, 요걸로 지금 하산공이 풀이를 해놨습니다. 능방능원, 곡직수형. 능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온 능입니다. 잘한단 말이고, 요게 수로 이렇게 되고, 요게 목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도 잘하고 원도 둥근 것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자, 때에 따라서 이 네모의 조건이 주어지면은 네모로, 둥근 원의 조건이 주어지면은 원으로 이렇게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곡직, 구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곧거나. 구부러지는 건 여기서는 원하고 관련될 거고요. 이 곧다는 거는 요 네모하고 관련될 겁니다. 어쨌든 구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곧거나 이거는 다 형체에 따른다, 형태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죠.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보시면은 동선시라고 했는데 움직임입니다.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선이 수로고 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목적어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위적인 시간이 아니고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시를 가리킵니다. 사시라고 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가리키고요. 그거는 다 주어진 조건이죠. 방금 얘기했던 능이라든지 형과 같이 다 주어진 조건을 가리키는 게 바로 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움직일 때는 시, 즉 주어진 그 때를 좋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산동, 응기동, 부실천시라고 했습니다. 여름, 겨울 나오는데 여름에는 산 흩어집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녹아서 액체 상태죠. 겨울에는 굳습니다. 응고된다라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되죠. 그래서 하산동이라고 했고요. 응기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라는 접속사 나오고요. 응은 반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1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이 1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정해진 기한이라고 하는 뜻이 생겼죠. 그래서 응기라고 하는 말은 그 기한, 즉 이것도 주어진 조건입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 주어진 조건에 응해서 반응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물은 억지를 쓰지 않고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을 순응해서 잘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도 무쌍하죠. 자, 부실천시, 천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지금 전에 어떤 그 훌륭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세상에 냉장고가 아무리 큰 냉장고가 있다 해도 겨울보다 큰 냉장고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천시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의 때,
천시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이 때를 중시한다고 하는 거, 그건 노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부유부쟁, 고무라고 했습니다. 부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지압이라고 하는 명사는 아니죠. 이거는 주제어를 표시할 때 쓰는 말이고, 여기에 지금 유라고 하는 건 오로지, 오직이라고 하는 only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요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쓰는 말입니다. 부쟁,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즉 오직 다투지 않을 때, 다투지 않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부쟁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때, 조건이나 때하고 다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옹지즉지 결지증유, 청종이냐라고 했습니다. 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흙을 가지고서 물을 막는 걸 옹이라고 합니다. 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여기에 목적격 대명사가 나왔는데, 그것을 흙으로 막는다. 물을 흙으로 막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즉이라고 하는 거 여기 접속사입니다. 멈춘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물을 막으면 멈춥니다. 결지증유, 결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결단 등등의 결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 결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뚝으로 물을 막아놨는데 뚝을 틔우는 거를 그걸 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논에 그 물꼬를 본다고 하죠. 물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논뚝이 있으면은 그 논뚝의 일부에다가 뭔가를 틀어막아 놓고 물이 많으면, 논 안에 물이 많으면은 벼 생육에 지장이 될 것 같으면 저 물꼬를 틔웁니다. 그럼 물이 이제 빠질 거고, 그리고 다시 이 수로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여기 논에 물이 없으면 이 물꼬를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죠. 이 물꼬 틔우는 거 또는 뚝을 터뜨리는 거, 이거를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터뜨리면, 즉 물을 막고 있는 여기 옹이라고 했어요. 그 물을 흐르게 한다면, 터뜨린다면 막혀있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청종인이라고 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말을 듣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음성을 듣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이 그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그 마음으로다가 듣는 게 있는데, 말을 듣다는, 그래서 귀로 듣는 게 있고 마음으로 듣는 게 있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따른다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듣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성질, 요거를 가진 사람은 바로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자기 고집 안 쓴다. 이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격주의, 이거하고 관련되죠.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개인한테 달려있는, 개인 주체한테 달려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 주체도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인격주의라고 하는 게 파산하는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그래, 남의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그 팔랑귀라서 남의 말 듣고 자기 줏대 없는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그 고립된 인격주의라고 하는 요 노선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소통하는 인간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고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또 접속사가 나오고요. 우가 없다고 했는데, 이 우는 근심도 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이나 원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단이 내려진 다음에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고, 바로 이 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후회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과 상통하는 것이죠. 수성여시 고천하 무유 원우 수자야라고 했습니다. 물의 성질이 이와 같은데, 그래서 천하에는 물을 원망하거나 또는 걱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아래쪽으로 가고 남들 도와주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또 형을 받아들여서 그림자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형태를 바꾸고 합니다. 그래, 이렇기 때문에 물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8장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하고 가까운 것이냐, 또는 도를 지녔다고 하는 것은 물의 성질을 지닌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3장인가요? 거기서 식물되기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노자의 그 생각이나 아니면 하상공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물되기, 우리 물이라고 하면은 내가 물로 보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물을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런 이제 상태로다가 비유하고 하는데, 정말 물이 돼야 된다.
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